네, 현재 2시가 되었으므로 금일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임시총회 사회에 맡게 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화성 C&D의 주재성 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 성월 보고를 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9일 오후 14시 현재 총 조합원 423명 중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 228명, 직접 참석 조합원 48명으로 총 276명이 참석하셨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3항 및 조합 정관 제22조 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참석하신 조합원 56명, 직접 참석 조합원 48명으로 총 104명이 직접 총회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7항 및 조합정관 제22조 1항에 규정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 주셨기에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임시총회 의장직을 수행하실 전종국 조합장님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의장님께서는 개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기에 홍제상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의 2022년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전종국입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은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 힘찬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서 개화한 꽃들을 보고 있으니 인고의 시간을 거쳤던 우리 조합이 떠오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총회는 관리처분 계기간의 부결로 조합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큼에도 이 또한 조합원님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보완 부수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한순간도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재차 일심 단결하여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한 결과 다시금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조합 본연의 목적을 상기하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금일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두 번 다시는 내외부적인 균열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 일을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선할 지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성찰의 자세로 노력 중인 만큼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합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조합의 임직원 일동은 조합원님이 입주하시는 그날까지 서대문구 최고의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과 최대 이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일 총회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게 많은 성원과 교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원보고 및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보고 순서인데요. 사업추진 경과보고는 총회 책자 25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원회계법인의 이호 회계사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총회 책자 29에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원회계법인의 이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회 책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자금 수지 계산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 건데요. 올해 특별하게 조합으로 들어온 돈은 없었고요.
지출은 저희가 이제 총 이번에 보시면 지출 총계에 보시면 총 지출을 저희가 23억 8,651만 4,405원을 저희가 그 조합에서 2021년도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사업비라 그래서 총 10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 관리 용역비에 1억 9,600만 원, 총회경비에 1억,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시면 태평양 대화회계법인 등에 지급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 3,700, 그리고 매도 청구 등 소송 및 법무 비용이 1억 8,900에서 사업비로서 10억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이번에 보시면 건설용지라 그래서 저희가 매도 청구자들 청구자들 매입 비용으로 11억 1,50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조합의 운영비로 2억 3,70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말 현금과 예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의 통장 잔고로서 36억 2,535만 7,106원을 제가 2021년도 말 현재 통장 잔고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계산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요. 다른 재무제표나 혹시 결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결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정안건 심의에 앞서서 회의 진행 절차와 의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 2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질의응답 시간 및 의결하는 시간을 갖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건 심의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조합원님들에게 심의를 마친 후 최종 투표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회의 도중 먼저 가셔야 할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건 상정 후 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간 관계상 어제까지 접수한 서면 결의서를 사전 개표하고 향후 현장에서 투표한 결과와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도정법 등에 의거하여 회의 진행에 대한 속기 및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질의응답 내용이 의사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소유하신 직업 및 호수, 성명 등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할 조합원님께서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일 회의 진행 절차와 의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에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1호 안건부터 제2호 안건까지 2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관리처분 개입안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시공사 공사비 검증 요청의 건,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회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심의가 진행될 동안 부득이하게 회의 도중 가셔야 할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선투표 실시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 결의서 개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를 선언합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함을 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투표 실시에 따라 회의 도중 부득이하게 가셔야 하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총회장에 입장하실 때 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사전에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기표소는 뒤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투표를 꼭 행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총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는 자리이니만큼
가급적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어 그 결과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명 계리서가 개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진행 요원은 앞으로 나와서 서명 계리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개표를 참관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앞쪽 단상에 나오셔갖고 개표를 참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투표 개시에 따라서 지금 선투표를 진행하시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진행 요원들께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 바라겠고요. 또 앉아 계신 조합원님께서는 저희가 안건 상정을 됐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순서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 책자 45에서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였는 바 근본 총회 의결 이후에 서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안 요지는 종우자산 총사업비 종전자산 비례율 96.48%입니다. 총회 의결 전후 착오, 5기 정정, 자구 수정 및 인가협의, 공람 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 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 증감 등을 통해 비례율 96.48%가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은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통지 내역서 발송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총회 개최 1개월 전 통지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 관리 처분 계획은 지난 12월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새롭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고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페라든지 문자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조합에 문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PT를 통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조합원님의 질의응답을 받고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불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계획 Q&A라고 질문 문서의 주제를 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님들끼리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 관리처분계획과 근본 관리처분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근본 관리처분계획은 비례율은 동일하나 수입, 지출, 총 자산 평가 금액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 자산 평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합원님의 자산 그 평가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조합원님께서 매수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종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종전 자산에 포함됐던 금액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본 관리 처분에는 그분들의 총 자산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비 사업 총 정전 평가 금액 일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동일하게 책정되었던 금융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금융 비용은 수입과 지출에 동일하게 책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 말씀드리면 지난번 관리 처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금액에서 총 자산 평가 금액이 일부가 변동되었고요. 수입과 지출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변경된 부분은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한 비례율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의결 요건이 과반수인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의 의결 조건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고요. 총회 참석이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기존보다 10% 이상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기존 정비사업비는 지난 2020년 6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최종 확정된 정비사업비 2,730억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청산금과 생산자 물가 상승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2020년 6월달 사업비에는 약 500억 정도의 현금 청산비가 산정이 되어 있었고요. 2,700억에서 520억을 제외했을 때 정비사업비 상승 금액은 2,200억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본 관리처분 총회의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정비사업비는 약 3,000억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현금 청산금은 4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 금액을 계산했을 때 생산자 물가 상승이 114.23%에서 102.48%. 이것은 기존 정비사업비 기준 2020년 6월달과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된 2022년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114.24%에서 102.48%를 제외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약 11.76%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176%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00억에서 11.76%를 제외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 약 2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 상승률 산정 기준 금액은 2,200억에서 2,300억이 늘었을 때 이 퍼센트가 몇 프로냐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 7.87%입니다. 즉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 관리처분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서 의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했던 총회가 2020년 6월에 개최를 했고요. 지금 2022년 3월 달입니다만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24%에서 102.48을 빼서 물가 상승률은 11.76%를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7.87% 즉 10%가 안 되는 정비사업비를 산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전 사업비가 시공사 선정을 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때 받았던 정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에 직접 질의를 했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답변을 해준 사항은 제45조 사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또는 관리처분 계획상 정비 사업비 증가분의 산정은 직전 총회에서 의결받은 정비 사업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즉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했을 때 정비사업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사업비 10%를 따지면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률 전문가에게 질의로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상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정할 때 분양 신청 당시로 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질의했던 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변호사한테 요청을 했고요. 변호사 자문은 다른 사례를 들어서 판례를 들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결의한 2012년 7월 27일 총회 당시에는 2022년 5월분 생산자 물가 지수의 확정 지수만이 발표된 사항이었으므로 2012년 5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총회는 2022년 3월에 개최하지만 생산자 물가는 2022년 1월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2022년 1월 달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된다고 답변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020년 6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아까 구청에서 답변 준 것이 직전 총회라고 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102.48%를 처음 기준으로 했고요. 마지막 지수는 2022년 1월경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즉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신청 종료일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본 총회 개최 전까지 발표된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번에는 10%가 안 늘었으니까 과반수 동의로 근본 총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면 2021년 1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 의결을 받았는지 물어보시는 조합원님께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21년 12월 관리처분 총회 당시에 약 3,100억의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고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2021년 9월로 동일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 물가 상승률 반영이 12.07%로 정비사업비가 10.61%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79억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79억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회에서는 저희가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도정법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회하고 근본 총회하고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회에는 3분의 2 동의를 거치도록 했던 거였고요. 근본 총회에서는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근본 총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당과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성당의 부분에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무학재 성당 요구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구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안이 구역 내 존치 요청, 2안이 정비계획 공원 부지로의 종교 부지 변경 요청, 3안이 기존 계획된 종교 부지의 종용화 요청, 총 3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부지는 이제 추진위 당시에 구역지정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요구 조건으로 위치가 결정되었으나 무학재 성당 요청이 있어 현재 조합에서는 위치 변경에 따른 서울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안의 기존 계획된 종교 부지의 정형화에 대해서도 한국종합건축사와 도시계획 업체와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부분의 성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종교 부지가 여기로 구역이 돼 있고 현재 그 성당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공원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성당에서는 일안이 기본적으로 여기 현재 있는데 존치를 희망한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안 이 소공원 자리에 종교 부지와 이렇게 요 소공원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게 이안이고. 이안이 어려웠을 때는 이 3안 현재 돼 있는 거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이 땅 이거를 정형화를 해달라. 이게 이제 3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1안과 2안과 3안 중에 골라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안이 됐으면 우선 좋겠고 1안이 안 됐을 때 2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2안도 안 됐을 때는 3안이라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합에서는 현재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우리 현재 그 정교부지 이전에 관해서 무학재 성당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결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위치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3화에 대해서도 정교부지를 이렇게 구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업체하고 한국종합건축사에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이 먼저 되면은 이안으로 갈 것이고 이안이 안 됐을 때는 3안 같은 경우도 이 유치가 변경이 됨으로써 이 주출입구가 달라지고 대지 경계선이 달라집니다. 한 5.6m 정도.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르는 우리 조합에서 향후 해야 될 일은 교평, 그러니까 교평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후 사업 시행 인가 때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또 한번 받아야 되는 일은 있지만 이안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3안이라도 하게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공문 발송해놓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해결이 됐다고 해서 성당이 이게 100% 되는 건 아니고 기본 베이스인 토지를 먼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보상에 관련된 것 추후 또 그렇게 서로 만남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되고 일단은 성당 측에서는 토지 먼저 정리해 놓고 하자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토지를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당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고요. 근데 이제 협의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당과 협의를 끝내고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 일정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과 성당 문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정비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 총회 책자에는 정비 사업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정비 사업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이 지난 2018년도에 다시 부활이 됐었는데요. 부활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 조합과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초과이익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 빼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이 조합원 개별로는 부과가 되지만 이 총 정비 사업비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대문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답변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비례율 산정에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하여 정비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유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 총회에는 인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비사업비에서 제외를 하고 비례율을 산출했고 그 부분을 통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종전자산평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질의 충분히 받는 시간 갖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사업성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종전자산이 분모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바뀌면 비례율이 바뀌게 되고요. 권리가액이 변동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가가 1억이었을 때 비례율은 100%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종전가액이 1억이면 비례율은 100%가 되고요. 동일한 수입 지출이었을 때 종전가가 2억이 됐을 때는 비례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권리가액과 비례율을 곱하게 됐을 때 똑같이 1억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율이 50%이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2억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가액을 나타나게 되고 분담금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가액이 동일하게 높아진다고 해서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면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비례율 영향으로 인해서는 부담금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마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하느냐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진행위원께서는 잠시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표는 저희가 개표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투표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전 정비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즉 종전 자산이 늘어났을 때 단점이 뭐가 있냐면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님들이 보상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 자산 평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조합원님들께서 부담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적률 50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였죠. 용적률을 500%까지 상승시키겠다. 근데 이 500%에 대한 거는 아직 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지의 자격 검토 기준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합이 이 대상지에 해당될지 자격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해당 시점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용적률 상한선이 30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다만 대지 부지 면적 때문에 현재 저희가 찾아먹은 용적률이 277.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500%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걸 다 찾아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갈지 아니면 그 상승폭이 미비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관리처분계획이 통과가 되면 오는 3월 말에 서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서대문구청에서 인가를 내줬으면 끝났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처리 기한은 30일입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의 법적 기간은 처리 기간도 마찬가지로 30일입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관리 처분을 하는 단지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고 협의나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이 최소 6개월, 최소 60일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말에 접수를 하고 4월 달에 서대문구청이 접수가 되면 서대문구청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가면 그게 한 5월, 6월이 될 것 같고요. 인가를 받을 때도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최소한으로 잡은 부분이고 이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약 인가 이후에 설계 변경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나 인허가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오늘 자리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계획 서류를 늦추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이 존속하는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존속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이라는 것은 절차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멈췄다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상황을 살피고 동시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 부담금이 증가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담금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 4개월, 6개월 동안 조합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당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설계 변경 문제, 또 시공사 도급계약 협의 절차를 다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 이주를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 완료 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부담금 증가는 없습니다. 만약에 관리처분이 통과되고 바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비 금융비용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에서는 이 4개월,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조합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성당 문제라든지 설계 변경 문제, 또 도급계약 협의 문제 등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도급계약서가 확정되냐라고 물어보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합 정관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어디에도 시공사 도급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결된 가계약서는 최종 계약서가 아니고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연면적, 단위세대 평면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정하고 추후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것들에 대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약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지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 500%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 조합에서 기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일반 분양가를 제약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이 임의대로 책정을 할 수 없었고 좀 낮은 가격에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거나 아니면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요율이 낮춰지게 된다 그러면 저희도 일반 분양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고 일반 분양가 상승이 되면은 아무래도 비례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발표가 됐을 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게 우리 조합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사업을 진행시키고 정부 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무작정 사업을 지연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방향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관리처분계획 Q&A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에서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혹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 외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조합원님께서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소유하신 직원 및 성명을 발표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신가요? 마이크요. 여기 불 다시 켜주세요. 아니 또 아직 안 넣었어요. 여기서요? 105의 50일 지정환 조합원입니다. 아까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안 받습니까?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좀 부족.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발언권 얻으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펼쳐봐 주세요, 그거 처음부터. 해주세요. 현금 정산자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 종전선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현금 정산자하고 조합원하고는 감정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조합원은 2019년 2월 기준이고 현금 정산자는 현재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SK 주유소 소송 들어간 거 조합장 여기 총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좀 다시 켜주세요. 종전자산.
그 앞에요 아까. 요거 맞습니다. 공전자산 평가는 조합원을 권리가액을 평가할 때 감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사업계획 승인인 2019년 2월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금 청사자들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매도 청구 소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한 기준으로 그 감정가액 갖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뭐 5%를 더 줄 수도 있고 감정가 대비 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 보상비는 현재 시점, 판결이 나는 시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늘어난다고 현금 자산 보상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종전자산을 2019년 2월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분양할 때 토지를 재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파트, 빌라, 단독들 다 복합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적인 측면에서도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가 많이 나오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일반 분양할 때 재평가할 때 우리가 그 평가 금액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데 종전자산 평가가 낮은데 한국감정원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우리가 분양 시점에서 평가하는 금액의 차이가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가 낮다고 현금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3분의 2 부분도 얘기하신 건데 조합의 주장, 아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표도 보면은 변호사 의견 제가 다 봤어요. 카페에 올라온 거 다 봤어요. 저희가 2018년 5월에 사업계획 승인 총회를 내려주세요. 아까 그 표로. 저희가 2018년 5월에 사업계획 승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비 통과를 시켰고요. 조합원 3분의 2 의결로. 그리고 2020년 6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할 때 그때도 사업비를 3분의 2 의결로 통과가 됐어요. 2018년 대비 2020년 6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지금 저걸 한 거는 정확히 따지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그 달에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에 발표되고 확정이 그 다음 달 하기 때문에 2020년 4월과 우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조합 안대로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은 그 7.9%가 아니라 9.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따질 거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뒤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 성당과 합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그 앞에.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당과의 합의 문제, 위치 문제예요. 그거는 사업 시행은 병행 원론적인 문제고, 그거는 추진이 때부터 얘기된 거고, 저희가 성당과의 합의의 문제가 되는 거는
개표하시는 진행자께서는 우리 회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에 말씀하신 대로 성당 합의에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아마 비대위에서 그거 거론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공람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정보 공개 요청한 거에 의하면 성당 보상금이 지금 우리가 56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조합원이 부담 안 합니까? 합니까? 그것만 조합장님 카페에 올리신 대로 부담 안 한다고 하면은 성당 문제 우리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뒤로 좀 넘겨주세요. 뒤로. 이거 제가 주신 거 잠깐만 보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조합에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서 그 50% 정도 세금이 나오니까 공사비를 올려서 고급화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공사비를 끌어올렸어요. 저희 공사비에 현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는 스타일러, 세탁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것뿐이 없어요. 나머지 다 확장, 나머지 가전제품 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512만 원 그래서 비싸게 나왔고 4,400만 원 적산 들여서 공사비 550만 원 빼갖고 그 이사들이 제비뽑기로 나는 530, 나는 540, 나는 505만 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 산정해서 입찰 공고 나간 거예요. 전혀 지금 여러분 조합원 중에서 우리 자재 내역 보신 분 계세요? 대의원 자료만 올라갔는데 그거 전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합에 요청하세요. 자, 조합원님. 잠깐만요. 조합원님 질문 사항을 하시고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요 개발 비용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비용이 늘어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세금이 줄고 일반 분양가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재건축 단지들이 여기 때문에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은 조합에 유리한 게 아니라 구청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부에 잡았습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 법을 사실 집행한 공무원이나 한국부동산원도 이런 업무를 이제 넘겨받아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정립이 안 돼 있었었는데 정비사업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 문구만 가지고 먼저번 관리처분때 넣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조합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행되는 조합들을 상황을 보니 재건축 분담금에 제초안에 대한 거는 조합원한테 고지한 건 사실이나 비례율에서 빼고 따로 고지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청을 경유를 해서 서대문구청도 한국부동산원에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넣고 싶다고 넣고 빼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니고 저희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여기 종전자산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거기 오게. 종전자산에 지금 현금 청산자 그러는데 현금 청산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12년에 매도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은 현금 청산자도 있고 누락됐던 분들을 새로이 매도 청구를 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현재 감정가를 합니다. 근데 조합원의 현금 청산도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재산이
40억을 가지고 있고 30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아파트를 하나 신청하고 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게 보상을 나머지 이렇게 환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종전자산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없는 2억 3억 이런 돈을 내야 되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바꿔도 돈을 거슬러 받아요. 우리 조합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종전자산가에 준하다 보니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왜? 현금 보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지출이 늘어나니까 욱에서 분자가 변동이 없이 분모 변동할 때는 아무런 권리 가격이 변동이 없는데 계속 종전자산이 오르면 우리 재산이 오른다라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비대리 했었고 이 도표를 보내드려도 여기에 이제 가신 분들은 이 말만 듣고 싶었겠죠. 근데 두 번째로 늘어난다라는 거는 조합원 중에 내가 돈을 내야 될 사람만 있으면 변동이 없는데 아파트를 바꿔도 돈을 받아갈 사람은 종전자산가에서 기준을 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거 아까 쭉쭉 넘겨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쭉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또 넘겨봐요. 잠깐만 관리처분. 아닌데 앞에 넘겨보세요.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잠깐만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 드릴 거고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충분히 질의할 시간 드릴 겁니다. 하실 지금 이야기가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시면은 조합에서는 이 총회 저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권 얻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 우리가 아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 종전자산이 올라가지고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게 단 1원이라도 나가는 걸 쓸데없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우게 나가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밑에서 얻을 게 많다 그러면 그 손익을 따져서 가야 되겠지만 분모가 조합원이 전체가 오르면은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 권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엄연한 사실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따지면은 안 나가도 될 돈을 왜 나가게 하면서 그 금액을 따집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종전자산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딴 거 차트를 한번 내려보세요. 공원, 이 성당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질문하신 게 답변을 지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당에 대해 질문을 한 거를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걸 답변을 드리니까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성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성당에 대해서 보상금 56억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지정한 조합원님이 아마 매도 청구 판결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매도 청구 판결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56억이라는 게 19-하고 19-20에 대한 합한 금액이 그 금액인데 그거는 매도 청구 소송대 판결 그 금액입니다. 조합에서 성당하고 합의를 볼 때 판결 금액으로만 내보내려고 하면 협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합에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합의 이득이 아니니 갖고 있습니다라고만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압니다. 그게 늘어나면은 멀리하는 장래 금방 돈이 이거 늘어납니다. 가지고 56억을 잡은 게 아닌데 56억이라고 본인이 지금 확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매도 청구 판결된 금액이에요. 판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 조합원님은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 같지만 조합 입장에서 성당과의 합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내 패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 50억 정도 넘어가냐? 그러니까 56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었고 근본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답변 드릴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질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경을 해드릴 거고요. 답변하는 의장이나 사회자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다른 반론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요. 안산맨션 아파트 309호입니다. 저희가 조합원 중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억, 40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420명의 조합원의 재산을 높게 평가하면 그들의 보상평가액도 높다 하니 그 부분도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420명이 지어야 될 무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30억, 40억 대재산가가 우리 조합원 중에 10명이 넘습니까? 20명이 넘습니까? 30명이 넘습니까? 몇 명쯤 대략 됩니까? 조합원님. 그렇게 위협적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당 부지의 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당 부지로 인가해야 하는 땅이 평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아까 5m 정도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당 땅이 그럼 저희가 성당 부지로 지정해야 되는 땅이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사업비가 그러니까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성당은 면적 변화 없이 형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여기를 늘린 거에서 늘어났느냐 가지고 저만큼 잘라난 만큼 늘린 거라서 면적 변화 없이 형태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비 계획 변경 때 경량병으로 된다는 거지. 만약에 판이 전부 다 흔들리면은 아까 말씀대로 조합원의 이익에도 차질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도대체가 몇십억 되는 재산가가 몇 명이나 되냐라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종전 자산을 올려서 이득은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올려서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하는데도 가격을 비추고 견주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종전 자산을 올려서 조합에 지금 조합원들이 분양을 1+1을 하신 분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되죠. 근데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합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현금 청산자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급계약서 금액도 마찬가지고 계약 체결된 금액 제외하고는 보상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대략적인 추정을 해서 저희가 넣었고요. 성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을 당연히 협의를 완료하고 금액을 확정하고 가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다만
그 부분이 언제까지 협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기간이 정한다고 해서 완료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업이 멈춰져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멈춰져 있고 대외적으로 보는 입장이나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소요가 되는 기간이 아깝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가 받는 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조합이 잘한다 못한다고 해서 단축되는 기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당 문제하고도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공문이 1안, 2안, 3안이 남았던 거고요. 1안, 2안, 3안 중에서 저희가 가장 형당하고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지만 보상비가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담금이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빨리 사업을 갖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여라도 그 부분이 사업 그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충분히 조합에 시간을 주시고 또 혹여 조합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이나 혹은 이제 협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협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 종전 감정 평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상승했을 때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했던 겁니다. 우리 사업이 비례율이 늘어나고 분담금이 줄어들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은 수입,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10억, 20억을 해도 그 시세만큼 일반 분양가를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례율이 낮게 나와 있는데 어떤 대선 공약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여건 완화하는 여건들이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책정돼 나와 있는 종전 평가 금액이 높다 낮다는 조합에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성당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쪽 있습니다. 예.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왕구 가동에 505에 사는 조합원입니다. 저도 지금 인왕구 아파트를 10년 전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날 이사하는 날 마침 서울시에서 여기를 재건축한다는 것을 시행 인가를 내렸다고 해서 신문에 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자꾸 분란이 생기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권리가액 받고 나서 엄청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바에는 분양도 못 받고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없으면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참 암울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그 대통령이 재건축이나 그런 도시 정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3년 후에 법률이 정해지고 그런 시간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5월 달에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강남에서도 전부 다 재건축이며 이런 것들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 상한제 같은 혹은 재건축 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완화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를 관리 처분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그 사회자께서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지금 아까 답변에서 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이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조금 더 몇 달이라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르겠죠, 입장이. 얼른 진행을 해서 빨리 팔고 이익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저는 10년이지만 20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주변에서 봤지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뭐 7억, 8억, 1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거를 대비하고 계시는지도 저도 지금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저도 걱정이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자, 성당 합의권인데요. 성당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 지금 계획 수립 이거를 오늘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또 과정이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당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물론 하시겠죠. 조합원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당에서는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성당에서는 그럼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그러면 합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받으셨나요? 반드시 그렇게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성당 합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던가요? 조금 답변을 드리니까 앉아 계세요. 네. 네. 자, 성당은요 입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네. 뭐 어떤 분은 같은 조합원인 입장에서도 성당은 뭐 어째야 되고 이게 성당이 합의주겠냐 뭐 어쩌고 그래서 막 이런 소리도 있는데 성당하고 저희하고는 엄연히 우리는 조금 주고 합의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저기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줄달리가 있는데 성당이 다행히도 뭐 이렇게 1안과 2안과 3안이라는 데 이렇게 길을 열었을 때는 같이 어떤 협의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잘 나가냐 잘 나가게 조합원님들이 좀 많이들 성당 다니시는 분도 있으면 도와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성당하고 합의는 어디까지 됐냐 뭐 하기 전에는 하지 마라 이러면 재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500%와 분양가 상한제 뭐 퇴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초안에 대한 완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도 제초안을 낼 때는 4년 5년 걸려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2년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 철거 후에 분양을 하지 지금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법이 다행히도 현 정권이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이게 우리하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먼저 안심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공약을 발표했지만 1년 넘어 실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로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500%에 대한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도 현실성 있게 분양가 상한제 안 맞고 제초안 안 뺏어가고 이렇게 더 우리 조합에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년 후에 들어갈 때나 제초안에 대한 거 나온 거고 분양가 상한제도 2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0%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법이 시행이 됐어요. 다 입법부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법이 다 됐어도 우리 스스로 3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서부터 다시 설계 다시 해가지고 그러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법을 마냥 믿고 있다? 그냥 재건축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에? 그러면 많은 조합원들이 투자자도 계실 거고 사시는 분도 얼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냐고 그러고 반대해서 뭐라 그러면서 오히려 또 가는 거는 또 못 가게 붙잡고 있으면 조합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수렁에 빠지면 그 다음에 누군가 건져주는 사람한테 아무나 손 붙잡고 있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물가 오르는 거 안 보이십니까? 금리 오르는 거 안 보이세요? 왜 그런 거는 피부에 안 닿고 그 공약에 그냥 그치는 그 말 하나 갖고 3년을 기다리자 될 때까지 하자라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다 재건축 하시려고 모이신 분이고 지금 우리 저 비대위 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계세요. 지금 말씀대로 500% 되면 기다리자는 분도 계시고 또 현대건설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 또 다른 분은 재건축 하지 말자는 쪽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조합은 아까도 전에도 먼저 번에 어떤 조합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은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 조합장은 목이 잘리는 거 겁 안 나냐? 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분한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조합장이 목 잘릴까 봐서 무슨 이걸 해야 될 일을 겁을 내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조합은 옛날에 해산 우리가 한번 됐다가 살아날 때도 49냐 51이냐에 따라서 51이 가자 그러면 조합장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표가 아까 이야기대로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관리처분 총회가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조합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하냐 안 하냐 안 물어봐도 전에 3월 12일 날 조합장과 임원회의를 했을 때 됐으면 조합 문 닫고 조합식물조합 되는 것과 지금 관리처분이 안 되고 가면은 조합 문은 열렸어요. 조합장은 안 잘렸으니까 분금은 타가겠죠. 조합은 식물조합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누구 탓을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짊어져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로 가서 표로 행사하세요. 표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로 지금- 행사하십시오. 네, 조합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고요. 충분히 좀 1호 안건 관련 논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건이 없으세요. 상관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일호 안건 심의 좀 마치고 이제 이호 안건으로 질서를 넘어가도록 지켜주세요. 네. 다음은 제2호 안건 시공사 공사비 검증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95에서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게 시공사 공사비 검증 의뢰를 요청한 바 조합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시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원님들께 공사비 검증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예상되는 수수료 등 시공사 공사비 검증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상 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고요. 2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산맨션 아파트 309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되게 바쁜 사람인데 사회자님도 그렇고 조합장님도 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좀 단답형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10명 정도 재산이 많은 사람 분양권 2개 2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건을 2호 안건 하세요. 답변이 충분치 않았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2호 안건 끝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분들 2호 안건 이야기하세요.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분양권이 2개 있는 사람 말고요. 네. 40억 이상의 권리가액이 40억 이상의 저희 조합원 수가 40억 이상이 아니고 아파트를 바꿔도 돈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고 그 속에서는 4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예. 아니요. 제가 그래서 단답형으로 2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2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단답형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분양을 받고도 네. 현금 청산 받는 사람이 40억 이상 되는 사람이 5명이 넘습니까? 40억 이상 그런 거를 지금 물어보시지 마시고 재산이 우리 조합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냐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거는 누구누구야 예. 아까 수도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예측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지금 2호 안건 심의 중이고요. 네. 저희가 2호 안건까지 네, 심의가 끝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2호 제가 안건의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2호 안건에 대한 질문사항이 아니시면은 저희가 네, 2호 안건 발언권을 하세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묻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재산권이 예. 정부인 양 예측성으로 말씀을 끝내요, 하셨다면 끝내요. 수치적으로 크게 정확하게 좀 여쭤보는 이야기하세요. 겁니다. 좀 다시 크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양권 이외에 현금 청산을 40억 이상 좀 받는 다른 분들 사람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5명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있습니까?
40억 이상 네. 현금 청산을 받는 사람이 5명이 넘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자꾸 그렇게 몇 명이냐 뭐냐를 나중에 따지시면은, 그러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시냐면 아까 40억 이상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40억 이상인 분도 있고, 40억 이상인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러면 수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부족했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당 부지가 자,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새로 성당 부지로 저희가 선정해야 될 부지가 대략 몇 평쯤 됩니까? 새로 391평 정도 됩니다. 390평 정도 되는 300, 조금 넘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호 안건과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지금 이호 안건 심의 시간이니까 저희가 투표하고 개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호 안건은 심의가 끝났고, 1호 안건 심의 끝난다고 네, 저분께 동의를 네, 받았고요. 끝났고, 지금 2호 안건 심의 그다음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호 안건 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2호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심의를 마치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으므로 선투표를 완료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 의장님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조합원님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지금 발언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혹시 그 앞에 참가인 표찰이 발언권이 없으신 조합원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저 뒤에. 네, 저 끝에, 저기 끝에 계신 분이요. 뒤에 끝에 드리세요. 끝에 계신, 그리고, 조합원님들, 지금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조금 그 소리를 경청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조금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의하고 계십니다.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네네.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이거 저희 그 홍대 3동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회자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얘기를 예. 지금 조합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를 제대로 받아주셔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불통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호 안건은 사회자 마음대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1호 안건부터 제대로 짚고 가시자는 얘기예요. 예? 왜 함부로 마음대로 땅 갖고 계세요, 사회자분? 여기? 예? 여기에서 돈 한 푼 손해볼 사람이세요? 질의하십시오, 조합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1호 안건서부터 차근차근히 이게 돈 한두 푼 드는 일입니까, 지금?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1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이 이제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질문이 없어서 2호 안건이 넘어간 상황이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예, 2호 안건은 넘어간 상황이고, 2호 안건이 끝났다 그래서 조합원과 여기서 소통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2호 안건은 다시 저희가 할 테니까 1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단답형으로, 아까 말씀대로 단답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아니, 뒤에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무학빌라 203호에 사는 김민중입니다. 조합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은 또 조합장님이 우리가 1차에 관리처분 총회가 부결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이했냐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분담금이 높아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우리가 관리처분 통과되는 게 통과돼서는 분담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렴해가지고 현대와의 다시 한번 협상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낮추는 부분이 있으면은 낮추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부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장님이 이렇게 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현대와 협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협상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뭐 2차 회의까지는 한 걸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현대에 어떤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떤 현대의 답변이 있는지 그걸 궁금하고 1차로 만약에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를 통과시켰을 때 우리가 현대하고 협상하는데 어떤 우리 패가 보여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려면 뭐가 지고 있어야지 현대하고 협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공사비라도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현대하고 협상하겠다 이거는 현대가 내가 현대라고 해도 당사자로 협상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뭘 우리가 돈을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하고 어떤 걸 협상하기 위해서 협상을 권했는지 하고 현대에서 어떤 답변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어차피 뭐 우리가 뭐 비대위 이런 어떤 성격이 뭐 전체 조합원이 다 아시니까 그냥 비대위라고 칭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이번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가 되면은 현대하고 협상이 뭐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건설 가계약에 대한 거는 2020년 6월 27일 날 선정을 해놓고 도장 찍힌 거를 12월 12일 날 추인을 했습니다. 가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관리처분하고 그 가계약하고 연결된 건 없고 본계약이 남아있고 본계약에는 뭐가 붙냐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고 나면 금융사 선정 이후 기준금리가 나오면은 걔네들하고도 고정금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금리가 남아있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량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관리처분 총회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안 갔을 때가 더 이상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합에 더 불리해지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중요한 거는 저도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비대위 분들한테. 세대당 우리 조합원님들이 지금 반대를 돌아선 목적은 다 돈이에요. 추가 분담금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어려움이 있으니 세대당 1억 5천 2억을 줄이겠다니까 거기에 다 갔습니다. 네, 그러면 비대위가 진짜 1억 5천 2억을 줄이는 방안이 있긴 있습니까? 잠깐만요. 세대당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 돈을 이거 늘어난다. 근데 우리는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1,810억 원에서 물가 인상된 거 90억을 빼면 1,720억입니다. 1,720억이 평당 33,000원 나누면은 522만 원, 53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1억을 줄인다고 그러면은 380이고 1억 5천을 줄인다면 320에 계약이 돼요. 그런 건설업체가 있으면요. 저는요. 지금도 이야기가 싸우지 말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될 길이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없어. 말로만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저요. 조합원들이 진짜 현대건설하고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하나의 무기가 되니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싸워서 계약을 아까 말하고 계약을 현대건설이 안 들어줘. 그럼 계약을 해줘야 절차를 밟으면 되죠. 본계약이 안 돼 있으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리고 뭐 금액을 뭐 들어갔다는데도 안 들어갔다 이거 더 들어갈 거다 이런 거는 그 조합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다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내 재산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해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해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갔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 조합원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조합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조합에서도 말씀드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비대위도 나름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다 충분히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조합원님께서는 이제 투표로 판단해 주시면, 조합은 아까 이야기대로 관리처분이 이번에도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조합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두 번의 관리처분을 했는데도 조합원이 반대를 하는데 조합이 무슨 명분으로 합니까? 그냥 나중에 아까 이야기대로 뭐 되면 되자,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뭐를 하겠다? 저희 같은 경우 돌아서면은 그 계약금 갖다가 국공유지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남은 거요. 60일 지나면 고금리 이자 물고 있는 조합이고, 물가 오르면 물가 오른 대로 나중에 누군가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상황들을 조합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투표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뜻을 따라갑니다. 네. 네. 아까 조합장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투표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투표 종료가 선언되었고요. 의장님께서는 개표 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 진행요원께서는 투표 확물. 잠시만요. 저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네. 저희가 개표할 개표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장 투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투표 개표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장님. 네, 개표. 어떤 거를 의장님께서 개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는 개표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개표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 조합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표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은 지정한 조합원님도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은 받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물만 한 잔 마시고 좀 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개표 종료한 거지. 종료했고요. 개표 개시 선언까지 했고, 결과만. 네. 그러시구나. 네. 저 지금 명함 안 갖고 있어요. 뭐 오늘 이 정상적인 옷이 아니고 총회복이라. 총회복이라. 네. 네. 아, 예. 그러니까 서참 말고 직접 참석해서 하는 사람은 78명이라는 서참 빼거든. 근데 왜 이렇게 세기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그런 건 그게 그러니까 기권은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저기 지정환이 질문하겠다고 저기가 있는데 저기 터 쉬는 사람이 지정환이 있잖아.
네, 지금 개표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조합원 있으시면 질의 지금 받도록 하고 없으시면 개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개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표 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개표 결과에 앞서 최종 성황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9일 오후 15시 38분 현재 최종 성황보고입니다. 총 조합원 424명 중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 228명, 직접 참석 조합원 78명으로 총 306명이 조합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 조합원을 포함해서 총 141명이 금일 회의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3항 및 조합정관 제22조 1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으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7항에 의거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관리처분 개의관 의결의 건 찬성 219표, 반대 81표, 기권 무효 6표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찬성 281표, 반대 20표, 기권 무효 5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조합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대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2022년도 임시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총회에 보내주신 조합원님들의 성원과 무거운 염원에 반드시 빠른 사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대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임시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